안녕하세요. 주식맘사TV입니다. 3월 첫째 주 일요일 아침인데요.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자,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자,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.5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자, 미국 나스닥이 지난 목요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크다란 악재는 다 지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다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3,000포인트 이 부분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하겠고요. 두 번째로 얘네들이 만약에 이 13,00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저점 부분까지 왔을 때 섹터별로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미국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기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전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미국 나스닥 역시 한 번 더 이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장 코스피 역시 미국장과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. 지난 목요일 날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해주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자,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때 우리나라 장은 2650포인트 이 부분이겠죠. 자, 이 부분에서 1차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만은 항상 주식을 거래할 때는 전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면 좋지만 이 전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주가가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물량 배분을 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추세가 좋았던 조선주, 태양광 관련주, 풍력주 이런 애들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. 조선주나 태양광 관련주를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행보의 시간이 이렇게 4,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랠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점, 그런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주가 크게 또 상승을 했죠. 해운주의 대장인 HMM, 현대상선이죠.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14%나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음 주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. 내일 저점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 충분히 단타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HMM, 페노션 굉장히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해 주었고요. TK 케미칼이나 흥하해운 그리고 종합물류 운송 관련주들이죠.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한번 장중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 윗꼬리를 만들었던 KCTC나 태용로직스 이런 애들도 HMM이나 페노션이 쉬어갈 때 이렇게 가벼운 주식들이 슈팅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태양광, 풍력, 조선, 해운 이런 애들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전저점을 이렇게 테스트할 경우에는 대형주죠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주들이죠.
신텍이나 코리아스키트 뭐 이런 애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들은 로보로보 이런 애들 뭐 전저점 9,200원 이 자리를 오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점 부분 1,800원 900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거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죠. 기존에 계속 뭐 관찰하고 있던 뭐 금투스홀딩스 이런 애들 12만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금투스홀딩스, 뭐 네오이즈홀딩스 그래프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.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추세로 흘러가는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.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할 때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에코프로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도 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점을 무너뜨리고 다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전저점 부근까지 왔을 때 이 매수하는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장중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죠. 이런 애들로 단타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했다가 매도하는 전략 그런 게 유효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장중에는 철저하게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죠. 이런 태양광, 풍력, 조선, 해운 이런 애들로 뭐 단타 거래를 해주시고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이죠. 2650선 혹은 뭐 2600대 초반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종가상 이렇게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게임주, 2차전지 소재주, PCB 관련주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. 화장품, 여행주 이런 종목들을 뭐 저점 매수해 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다음 주에 유효해 보입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